채권부의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공개 녹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식구님들 빨리 만나요. 네, 채권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4월 26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제는 저희가 뭐 관련 광고도 많이 띄워드려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4월 26일 이제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KG 하모니홀에서 채권부의 무료 공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님을 모시고요. 채권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서 저희 그 봄날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확전 이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가 급등도 문제예요. 유가가 급등하면 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채권 시장에는 국제금리 상승 얼마나 상단까지 또 올릴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쪽은 KB증권 박준우 연구원님이 또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그 관련 이슈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함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준우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연구원님, 이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줄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 사실 만기를 따지지 않고 모든 금리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4.5%를 넘어섰고 작년 10월 달 정도의 고점이었던 5%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금리의 상승 배경을 알아야 저희가 금리 전망까지 할 수 있을 텐데 금리의 배경을 꼽자면 이제 모두가 짐작하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2월, 3월 3개월 연속 CPI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디게 내려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인하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모든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만에 금리가 오른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한번 더 짚어보면 작년 연말에는 사실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5%를 찍었다가 연초에는 3%, 3.8%대까지 거의 100bp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진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월, 3월부터는 금리가 다시 하락세가 이제 주춤하고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한 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성장률이 너무나 좋구나. 성장률 조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금리가 올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4월로 넘어오면서는 고용도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결국 경기를 의미를 하는데 미국의 성장률도 압도적으로 좋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정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경제 상황을 볼 때는 크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요인 이 두 가지를 분해해서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높아지면 전부 다 채권 시장엔 안 좋은, 즉 금리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과 인플레이션 요인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 리스크가 계속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도대체 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게 또 예측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말에 따르면 성장도 높고 인플레이션 높기 때문에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되지만 사실은 금리라는 게 적정 레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냥 금리가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물론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가격이 좋으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아무리 그 기업이 썩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가격이 너무나 싸지면은 이제 주식으로서는 매력이 투자 가치는 매력이 높아지는 건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다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금리가 그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반기 10년물 금리가 결국 4%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금리의 상단을 4.7%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를 다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라는 것이 당장 올해 기준금리를 몇 번 인하하느냐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10년물 금리라는 것은 정말 10년 동안의 기대치를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후년 기준금리 인하, 이러한 향후 최소한 2, 3년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또 10년물 금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물 금리를 추정을 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통화정책 패스 경로를 좀 반영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추가로 구조적인 요인들이 금리 상승 요인인지 하락 요인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이제 10년물 금리의 상단을 4.7%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가 넘은 시점부터는 국채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이제 제시를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채 투자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선 시점부터는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채 투자 메리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림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10년물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기준금리 경로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 한 3에서 4년 후 정도에 예상되는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S 10Y, 즉 미국 10년물 금리와 노란색 선으로 표기된 향후 3년 후에 예상되는 1년 동안의 평균 단기금리 OIS 3Y1Y라고 표기된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란색 선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4.7%를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은 국채 투자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오르게 할 리스크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주말 사이에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최근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상승 요인을 자극을 하게 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주말 사이에 오늘까지 뉴스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래도 중동 내에서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당장은 좀 낮아 보이지만 중동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 금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를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경우에는 10년물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세계 경제에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쉽게 말하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워낙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보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리스크, 즉 금리 상승 리스크로 자극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2분기에는 미국 국채의 수급 환경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국채의 공급 부담도 2분기까지는 늘어나고 있고, 오늘 4월 15일인데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개인 소득세 납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납부라고 하는 것이 가게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MMF에 넣어놨던 돈을 빼서 정부에게 납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레벨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환경 좀 두루두루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금리나 시점이나 앞으로의 그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 싶었는데 자세히 잘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주말 이렇게 다녀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더라고요. 이게 여름인가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봄날에 뭐 꽃도 피고 날도 좋으니까 사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추억 만드는 게 최고의 힐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그 2주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무료 공개 녹화 여러분께 선보일 테니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띄워드릴게요. 대신증권 공동나 부장님과 함께 채권에 대한 또 인생 이야기도 함께 버무려서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채권 부인은 이번 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